함께 걸어봐요. 초록 발자국 함께 지워봐요. 탄소 발자국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요. 나무 심고 일회용품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지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요. 초록 발자국, 우리가 그린 발자국, 생명 발자국, 함께 걸어가요.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10월입니다. 가을은 감각들이 즐거워지는 계절. 여러 행사로 모든 것이 바삐 움직이고 풍성한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가을을 만나러 미술전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회를 통해 가을 만남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오색 단풍의 명소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가을을 접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을 옷을 꺼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쌀쌀해져서 겨울 옷을 꺼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소식을 전하는 민트입니다. 에브리데이 그린데이 3편에서는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당근씨, 춘추단 하동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추나 추동과 관련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봄, 가을은 짧고 여름, 겨울은 길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네요. 봄, 가을이 짧긴 하지만 근래 들어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계절의 변화도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개념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났는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찍이 19세기부터 인간의 활동과 지구의 기후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꽤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했었네요. 에브리데이 그린데이 1, 2편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네. 기후위기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력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후위기는 주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과 산림 벌채, 그리고 산업 과정과 같은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기후 패턴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온실가스는 열을 과둬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자주 해수면이 상승되고 더 심한 폭염, 가뭄, 산불이 잦아져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태계를 또 파괴하게 되겠죠. 그럼 기후위기는 생물의 다양성, 인간 사회, 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세계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중대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 2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환경에 대한 실천 과제가 기후위기를 전환하려는 노력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긴급하고 집단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겠죠. 파리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 아래로 제한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역의 이상 기후 현상이 증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후 현상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요즘에 굉장히 뭐 폭우가 많이 내리고 네. 막 덥고 올해 100년 만에 참 덥다고 더웠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엘니뇨는 보통 2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을 합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채로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엘니뇨가 나타나면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내려가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태평양이 통째로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올여름 들어서 국지적 집중호우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홍수 피해 규모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7월 17일 오후 11시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지난 2011년 78명 이후 가장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다고 기후전문 뉴스 펭귄에서 이렇게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지역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패턴과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온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기온은 주로 저희가 화석연료를 태운다고 했죠. 화석연료를 태우고 산림 벌채로 인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의 얼음과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 지역 모두 상당한 얼음이 녹으면서 당연히 또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해안 지역에 사는 사회와 또 저지대 섬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극한 날씨 현상. 네.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맞아요. 네. 기후변화는 허리케인, 가뭄, 홍수 및 산불을 포함한 극한 날씨 현상을 심화시켜서 지역사회, 농업과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양 산성화인데요. 해양이 산성화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이산화탄소가 네. 나무가 먹고 그거를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녹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다에도 그대로 녹아 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하면서 대기 중의 열을 가둘 뿐만 아니라 해양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은 해양 산성화를 야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히 탄산칼슘 껍질과 산호와 조개와 같은 골격을 가진 생물체들을 포함해서 해양 생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급하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 지속 가능한 실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10가지 극한 기후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두부 씨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물이 기후변화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2019년부터 2020년 호주의 산불 시즌에 5천만 에이커가 불에 탄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반구의 2020년 8월에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또 400만 에이커의 이제 산불이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과학자들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하는 북극입니다. 아, 북극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기후 사건인가요? 네, 과학자들은 원래 북극의 빙하를 2050년쯤에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들은 그 시기가 2035년으로 더 당겨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북극의 온도가 거의 1도씩 증가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극곰을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5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네, 5번째는 미국의 허리케인이 평상시보다 급속도로 빨라져서 알파벳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리스 문자로 쓰게 된 허리케인의 이름입니다. 6번째로는 중국의 이제 기록적인 여름의 홍수이고요. 7번째는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일부를 덮고 있는 판타날 습지의 22%가 불에 탄 사건입니다. 8번째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은 태국이고요.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시베리아를 녹이고 있는 무더위. 그리고 10번째는 벵골맘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을 보인 사이클론 암판에 인도를 타격한 사건입니다. 태국의 가뭄이 심해서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태국의 가뭄은 농업을 이제 걱정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설탕, 쌀, 고무, 그리고 기타 농작물은 전체 이제 소비되는 물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뭄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의 생계까지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러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말 민트 씨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씀은 너무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행동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술인가요? 네, 먼저 이제 풍력 및 태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그리고 가정과 사무실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그리고 온실가스 오염을 잡을 수 있는 재생을 위한 농업으로 우리는 일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모두 갖추고 있죠. 최근에 그 IPCC의 보고서에는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최악의 영향을 피하고 1.5도씨 이하로 온난화를 유지하면 경제와 노동력을 미래의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꼭 해야 될 일들에는요. 먼저 탄소의 가격 매기기,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최소 45% 감소, 그리고 2050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석탄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의 채굴을 중단해야 하고 산업의 탈화석 연료화, 그리고 오래된 열대림 산림 벌목 중단, 그리고 개도국 완화 및 적응 지원 보장, 그리고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탄소 제거원으로 바뀌는 회생 실행 방안 채택 등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천해야 할 사항이 참 많네요.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해결 방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혹시 민트 씨 BMW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BMW. 네. 네, 자동차 이름. 네, 그건 아는데 어떤 운동인가요? 네, BMW 운동은 B는 버스, M은 메트로, 그리고 W는 워크 운동이라고 해서 승용차 대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이제 걷기나 자전거로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그 BMW 운동과 더불어서 승용차 요일제, 그리고 카풀 참여, 경차, 친환경차 이용, 그리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일회용 컵 대신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환경 보호용 제품 사용하기,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 뽑기 등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혹시 1도의 비밀이라고 아시나요? 아, 네. 난방을 1도 낮추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요. 맞습니다. 네,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로, 그리고 겨울철 난방 온도는 20도 이하로 하고, 여름에는 간편한 복장, 그리고 겨울에는 내복을 입어서 실내 온도를 적정히 유지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주 챌린지 시간입니다. 먼저 당근 씨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물을 절약하려고요. 네, 설거지할 때 막 물을 콸콸 틀고 그래야지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물을 끄고 닫아서 하거나 졸졸졸 틀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샤워할 때도 네. 물을 내가 틀고 하잖아요. 근데 뭐 비누칠하고 할 때는 끄고 짧고 빠르게 목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분 씨는 어떤 실천 방법을 하실까요? 네, 저는 요즘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했더니 갑자기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기후 위기의 결과가 아닐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옷을 좀 한 겹 더 껴입어서 온도나, 그러니까 보일러나 온수매트를 틀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는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참 좋은 실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화면을 어둡게 하는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소비 전력의 25에서 3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실천해 보고 싶고, 또 스트리밍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화질을 낮추고 그다음에 쓰지 않는 제품의 전원은 좀 꺼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OX 퀴즈 시간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서 BMW라는 게 있었잖아요. BMW 운동은 B, 버스, M, 머니, W, 워크, 실천하는 운동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근 네, X입니다. 그 머니가 아니고 메트로 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운동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실천 방법이죠.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1도의 비밀이란 난방을 1도 낮추면 산소가 줄어든다. 맞나요? 두부. 네, 두부씨. X입니다. 네. 네, 1도, 난방을 1도 낮추면 산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네, 정답입니다. 두 분 모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소소한 작은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집단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부터 점점 더 따뜻해지는 기온,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높아져 가고 있고 기후위기 해결책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환경 친화적인 실천 활동으로 우리의 지구를 꼭 지켜봅시다. 3편 잘 마무리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구호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Everyday 그린데이. 내